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오전장에 제법 강한 규모의 조정이 있었지만 상당량 회복해서 마감을 했고, 해외 시장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변동성 매도를 동반한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의미 있는 경제지표 발표도 없었죠. 내일이 CPI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무슨 급등인가 라고 어리둥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심지어 변동성도 사실 1%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는 제로 데이트 옵션 이야기도 하면서 향후 대응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개장과 함께 치열한 방향성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눌리는 등 나스닥이 제대로 반등하지 못한 데다가 이 월요일이 그 CME 전자거래가 시작되고 나서 미국 지수 선물이 눌리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 반등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진 투자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현물 시장에서 기관들이 1시간도 안 돼서 2천억에 가까운 현물 매도를 쏟아부으면서 결국 조정이 나오는구나 싶었는데요. 못 견딘 외국인들은 10시 이후에 선물을 30분도 안 돼서 3천억 넘게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수는 일시적으로 320선을 깨지기까지 합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로 선물 베이시스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심각한 백오데이션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3월물 선물은 쿼드러플 만기죠. 그래서 베이시스 백오데이션이 나올 경우 저평가된 선물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현물을 매도하는 매도 차익 거래가 나올 수도 있지만 옵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롱이 스탑이 나와서 합성 선물이 저평가된다. 그러면 합성 선물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현물을 매도하는 매도 차익 거래가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오전 10시부터 30분 동안 이어진 외국인이 숏 포지션 구축으로 매도 차익 거래가 순식간에 1,000억이 쌓이게 됩니다. 3월물 선물이 잔존일이 아직 넉넉하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매도 차익 거래가 나왔다는 것은 향후 시장의 방향성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게 하지만 오후 1시 이후로 시장이 더 이상 빠지지 않자 외국인들은 현물은 순매수로 전환했고 선물 매도 또한 조심스럽게 걷어내가면서 장중에 눌렀던 베이시스를 모두 회복하게 됩니다. 이로써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까지 최대 1만 계약의 선물 숏포지션이 쌓였던 것이 오후장이 반등으로 순매도 6천 계약, 그러니까 4천 계약은 풀려나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장이 지금 수렴을 한 상태죠. 그래서 아래로 누르려는 시도가 있었긴 하지만 모두 오전장에만 베이시스 약화를 동반한 매도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후장에는 포지션 축소가 나오면서 베이시스가 다 살아났죠. 그래서 아직은 추세적 매도세가 나타나지는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옵션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델타를 약 하방으로 놓는 콜옵션 중심의 변동성 매도 포지션이 하루 종일 구축됐지만 오후장 들어서 시장이 반등을 할 때는 풋옵션은 낮은 델타의 옵션만 눌러주긴 등 높은 델타의 옵션은 미결제 약정이 적극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하방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지만 큰 폭의 하락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은 사실상 325선에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을 한지라 해외 시장의 상승과 변동성 매도를 반영할 것으로 보는데요. 화요일날 우리 시장이 갭상승 출발을 이 참여자들이 매도의 찬스로 삼게 될 것인지 아니면 수렴 구간이 재진입으로 보고 다음날을 기다리게 될지 아니면 320을 중간 기착지를 하고 재차 327선 이상으로 달려가게 될지 고민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대응 전략은 총평 때 하기로 하고 일단 여기서는 유럽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개장과 함께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사실상 한 번도 조정을 받지 않고 종가 고가로 마감했는데요. 유럽 증시 상승에 대해서 주요 언론은 유로존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 그리고 미국 CPI 지표에 대한 낙관론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비달러 바스켓이 골고루 상승한 것을 근거로 들어요. 근데 트레이더의 관점은 그냥 또 한 주가 시작되니까 또 자금 유입이 있었어. 그래서 묻지마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 포함해서 주요 IB들이 작년 말부터 유럽 증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롱콜을 하고 있죠.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YTD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요건가요? 이건 아니고 어떤 거였더라? 아까 제가 띄워놓은 게 있는데. 네, 요게 이젠 그 SPX, 그러니까 S&P 500, 그 다음에 나스닥, 그 다음에 그 스탁스 50, 그 다음에 닥스 지수 이렇게 네 개를 비교를 한 것인데
YTD로 보면 지금은 나스닥이 1등이에요. 예, 그런데 잘 보면 1월 15일 중순까지는 아니었죠. 유럽 증시가 제일 강세였어요. 그러니까 유럽, 뭐 유로존, 유로스탁스 50, 그 다음에 독일, 닥스 지수가 지금 강세였는데, 자, 이렇게 1월 중순까지는 유로존 증시가 미국 증시에 강한 아웃퍼폼을 했지만, 이후는 이제 나스닥이 훨씬 더 강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시장의 메커니즘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1월 중순까지 시장 흐름은 유럽은 좋아도 미국은 리세션이다. 뭐 이런 우려가 있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에 대한 숏 혹은 미국이 성장주에 대한 숏이 남아 있었다면 1월 중순 이후에는 리세션은 개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젠 성장주 숏돌이들이 아주 장렬히 전사하는 이런 숏 커버링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분기가 지금 절반이 지났죠. 지금 아직까지는 이 숏도 완전한 항복을 하지 않았고 또 올해 초에 롱 잡은 쪽에서는 좀 더 비벼볼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골고루 유럽도 오르고 나스닥도 오르고 미국도 다 오르고 요렇게 된 흐름이 아직은 그 상승이 더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2월 들어서 있었던 이 기간 조정이 다시 한번 레벨업을 시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 비하면 오늘 채권 시장은 아주 조용합니다. 내일이 CPI 결과를 놓고 채권 시장이 조용히 있었던 반면 증시는 오버액션에서 강한 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런 원인을 또 제로데이트 이런 상승의 원인을 제로데이트 옵션 이걸로 보고 있는데 뭐 그 부분은 이따가 미국 세션 이야기할 때 하고 이 통화시장 좀 간단히 보면 비달러 바스켓이 골고루 강세를 보였어요. 특히 멕시코 페소화가 2월 초반에 있었던 조정을 모두 이겨내고 사실상 신고가에 다다른 상황인데 그에 비하면 오지나 뭐 루니 이런 거는 아직도 제대로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비달러 바스켓이 강세를 지속한다면 오지달러 같은 이런 원자재 통화들은 이거 강한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비달러 바스켓이 강세가 리스크 온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상품 시장이 내일도 강세를 보인다. 그러면 오지달러에 대한 롱 포지션 잡는다면 이건 스탑로스 한번 잡아보고 추세로 롱을 밀어붙일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상품 시장에서는 구리가 톤당 9,000달러를 회복하진 못했지만 뭐 별다른 리스크 오프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서 1% 가까이 반등하는 데 성공했고 텍사스 기름은 비추세 흐름을 보였죠. 그러다가 이제 현물 마감 앞두고 80달러를 넘겼습니다. 근데 이 현물 마감 이후에 미국 정부가 이 전략 비축유를 2,600만 배럴 추가 방출할 계획이라는 그런 뉴스가 전해지면서 다시 79달러 초반까지 밀렸어요. 그런데 3월, 6월 선물 스프레드, 기름 선물 스프레드거든요. 이거 한번 볼까요? 물론 지금 이렇게 얻어맞고 있지만 계속 그래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아직 막 부러지거나 그런 상황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워이 옵션 만기가 사흘 남았거든요. 요것만 잘 마무리된다면 저는 기름은 의미 있는 상승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을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증시 점진적 강세에 힘입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고 미국 본장 개장 전에 이미 나스닥 선물은 0.8% 가까이 상승을 한 상태였어요. 근데 개장 후 테슬라의 매도가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5분 동안 시장이 잠깐 눌리기도 했죠. 근데 이때 나스닥만 눌린 게 아니라 러셀도 눌린 등 이거 뭐지 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한 5분만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전형적인 베어 트랩을 만들어버립니다. 시장이 성공적으로 상승 추세를 타자 이 변동성 매도가 시작되었는데요. 변동성 선물 2월물 만기가 지금 이틀 앞으로 다가온지라 변동성 지수 자체는 생각보단 덜 빠졌어요. 근데 이거는 내일이 CPI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서 그렇다고 보는데요. 달리 이야기하면 내일 CPI 이벤트가 웬만큼 뒤통수를 치지 않는 이상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방향성과 무관하게 변동성은 죽어줄 룸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시장 상승을 주도한 종목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였는데요. 시총 1위와 2위 종목을 포함해서 닥치고 인덱스 매수가 들어왔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은 제로데이트 옵션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제로데이트 옵션은 이 만기가 하루 남은 옵션을 이야기해요. 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월 두 번째 목요일이 옵션 만기죠. 거기에 더해서 매주 목요일에는 위클리 옵션 만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매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미국은 거기에 더해 월요일에 만기를 맞이하는 먼데이 옵션이 있고 화요일에 만기를 맞이하는 튜스데이 옵션, 수요일 만기를 맞이하는 웬스데이 옵션, 목요일에 만기를 맞이하는 떨스데이 옵션이 있어요. 거기에 금요일에 만기를 맞이하는 위클리 옵션이 있죠.
그래서 사실상 매일이 옵션 만기예요. 즉 하루 남은 옵션 거래일이 하루 그 만기가 하루 남은 옵션이 매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매일 만기가 되는 옵션은 증거금이 없어요. 매수하는 증거금 외에는. 옵션 매도를 아무리 뭐 증거금 많이 빡세게 잡는다 하더라도 장중에 커버만 칠 수 있다면 뭐 손실이 없는 거죠. 손실이 없다기보다는 이제 추가 비용이 안 들어가죠. 완전 마진 트레이딩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옵션 만기 특징은 감마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행사될 가능성이 낮은 옵션은 델타 값이 아주 낮죠. 그런 옵션을 대량으로 매도한 마켓 메이커들은 지수가 반대로 움직이게 될 경우 매도 포지션을 손절매하기 시작해요. 자, 손절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지수가 옵션 매도한 반대 방향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델타 값이 급격히 커지죠. 그래서 이른바 그 감마를 처음 맞는다고 하는데, 지난주 수목금 이렇게 지수를 눌러놓은 상황에서 유럽 시장이 너무나 얌전하게 상승하니까 미국 증시도 아무런 경제 지표 없는 가운데 갭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장 초반이 5분의 눌림을 모두 극복하고 일중 고가를 갱신하자 변동성이 레벨 다운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월요일에 만기가 되는 제로데이 옵션이 내재 변동성이 워낙 높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동적 스트레드 매도가 들어왔죠. 그래서 지수를 끌어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게 오늘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이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행사가 4100을 볼게요. 이게 먼데이 옵션이었거든요. 먼데이 옵션의 변동성이 35.79였어요. 자, 그런데 이 먼데이 옵션의 그 BDS 값을 보시죠. 콜은 대충 한 16.5 정도로 보면 되고, 풋도 보면 한 뭐 13.5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3.5 그럼 한 30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젠 행사가가 4100짜리의 그 스트레들 합이 30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얘는 1%가 올라야만 이익이 나는 거예요. 스트레들 매수를 했을 경우. 근데 그것도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을 고려하면 간신히 이익을 막거나 아니면 제대로 이익 못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옵션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애당초 옵션의 감마가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시장에 동쪽 스트레들 매도가 들어오니까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새벽 4시까지는 사실상 뭐 거의 스트레이트로 4150선까지 상승해요. 그리고 나서 이후 30분 동안은 살짝 눌림이 나오죠. 그런데 그 눌림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하락을 의미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만기가 남은 옵션에서 청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기 남은 옵션은 펀더멘털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수급이에요. 특히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변동성 이름이 되게 중요한데 오늘 시장 방향성 롱이었죠. 유럽도 다 롱이었고요. 그리고 변동성도 다 숏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 본장 개장 전에 그 4100에서 움직이던 변동성 먼데이 옵션 양합이 30포인트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스트레들 매수를 해서 돈 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옵션 가격이 뚱뚱한 이유가 뭐냐? 그만큼 옵션을 투기적으로 매수한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뭐 내일 CPI 이벤트도 있긴 하지만 그 전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 시장에 의미 있는 경제 지표 없는데 옵션 가격은 굉장히 비쌌어요. 자, 그런데 뭐 유럽도 문제없지, 미국도 문제없지, 뭐 아시아도 뭐 그렇게 뭐 장중에 눌렸지만 다 살아났지. 이러면 옵션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정작 그 CPI 이벤트에는 시장이 뭐 밀려도 생각보다 안 밀리고 또 오른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별로 안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익이 났을 때 뭐 푸시든 콜이든 청산하지 않는다. 그러면 시간가치 감소 나오죠. 시간가치 감소 그리고 변동성 하락. 그럼 옵션 가격이 순식간에 녹아나요.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높을 때는 옵션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걸 볼게요. 어떤 걸 봐야 되나? 요걸로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투스데이 옵션이에요. 투스데이 옵션의 4100 행사가를 보면 그 변동성이 44대예요. 그리고 지금 4140이니까 4150짜리를 볼게요. 얘도 변동성이 44예요. 44, 43. 자, 그런데 4150을 볼게요. 이 기준으로. 자, 웬스데이 옵션을 볼까요? 웬스데이 옵션을 보면 4150이 33이죠. 32. 자, 그리고 목요일날을 볼까요? 28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20대예요. 18. 즉 이번 주에 변동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벤트가 웬만큼 뭐 세게 나오지 않는 이상 시장에서 옵션 매수를 해서 돈 벌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미국 증시는 금요일과 월요일 연속으로 비중 있는 경제지표 발표가 없었죠. 그런데 옵션 가격은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이틀 연속 쭈그러들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여전히 제로데이트 옵션이 변동성은 높은 상황이에요. 자, CPI를 놓고도 그 JP모건이 여러 가지 경우 이수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 컨센서스는 그래도 뭐 1.5% 내외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미 오늘 상당한 규모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일 본장 전의 지표 발표에 지수가 미리 올라간다. 그러면 정작 본장 들어서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따라서 여전히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중립 보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 시장만 보면 상승 추세가 남아 있어서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싶지 않은데요. 하지만 전체 1분기를 보면 아직은 계속 고점을 벗긴다기보다는 채널 상단에 도달하면 또 밀리는 그런 시기의 어떤 그 한계를 좀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숏을 잡는다면 지표 발표에는 가만히 있다가 유럽 세션 마감 후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고리즘 매수도 좀 들어오고 커버링도 들어오고 마무리된 후에 주봉 도치나 또는 음봉을 보고 분할로 숏을 싸는 게 좋겠는데 저는 오늘 이 변동성 매도를 동반한 상승 보면 시장이 하락? 이거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우리 시장에 대해서도 숏마인드를 굉장히 빠르게 집어치워버릴 겁니다. 물론 폭등이라 보진 않아요. 그래서 개장과 함께 선물 매도 포지션만 최대한 빠르게 손절하고 델타를 약상방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제 품매도를 공격적으로 늘리진 않을 것인데 그냥 선물 매수 그리고 콜 매수를 끼워 넣어서 낮은 레버리지 델타 상방형 양 레이쇼 스프레드 이렇게 전환할 계획이에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우리 시장도 주봉 바닥을 확인했다고 보는데요. CPI 발표 이후 우리 시장이 갭상승 출발할 때 다시 델타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변동스러울 때 이 냉정함을 잘 유지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신없는 숫자판 어지럽죠? 이런 세계도 있습니다.